우중화되는 겁니다. 이 소통 환경에서. 우중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동 세력의 밥이 되는 거죠. 사회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근본 가치가 완전히 해체돼 버려요. 어느 정도까지 해체되냐? 선과 악의 구분이라든지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을 하려는 행위, 그런 시도 자체가 촌스럽고 유치찬란한 행위가 돼버려요. 이 영화가 이게 196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나온 졸업이죠.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젊은이가 자기 약혼자의 엄마가 유혹해서 그 엄마랑 섹스를 하고 그러다가 그 자기 약혼자랑 이 젊은이가 도망을 가버리는 과정인데 그 엄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엄마랑 이상한 관계, 그러니까 장모 될 사람하고 이상한 관계 맺게 되는 그 과정이 아무 필연성이 없어요. 그냥 그냥 세상을 둥둥둥둥둥 떠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잠자다 보니까 그냥 장모 될 사람이랑 잤네. 뭐 이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세뇌 탈출이었던 저기 시청자님께서 댓글로 가르쳐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때 이모로 번역됐다 그러더라고요. 차마 장모 될 여자라고 못해서 이모 될 여자라고. 졸업이란 영화 아니에요. Graduate.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아니 뭐 장모 될 여자랑 뭐 정분이 난 것까지 뭐 그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그 이르는 과정이 그냥 진짜 무슨 열정적인 사랑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동동동동 피상적으로 떠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그냥 뭐 별다른 확실한 계기 없이 그냥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또 그 지경까지 가놓고 나도 천연덕스럽게 자기 원래 약혼녀 하던 여자랑 또 도망가잖아. 저 지경까지 갔으면 그게 무슨 파멸적 결과가 나와야 앞뒤가 맞는데 아무도 파멸을 안 당해 결국은. 일상은 계속 이어져요. 지금 꽤 유명한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1980년대인가 미국에 유학을 갔대요. 신학대학에. 유학을 가서 그 교수가 동성애 하는 것도 뭐 결혼이 돼야 되고 동성애 하는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강의를 해서 아니 그 성경 말씀이랑 어긋나잖아요. 라고 말을 했더니 자네는 아직도 그런 유치찬란한 소리 하나? 유치찬란하다는 거 영어로 immature, 성숙하지 못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진 거예요. 선악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다 세상에는. 그냥 이해관계 혹은 그때그때 충동, 그때그때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게 인간이다. 이런 관점이 미국을 지배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1970년대부터.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 가서 혹은 서유럽에 가서 유학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 지도층이 70년대에 가서 유학을 했었으려면 나이가 지금 60대 70대 아니에요. 그거 배우고 온 거예요. 세상엔 선악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어. 서로 신경 안 건드리고 평화스럽게 사는 게 최고야. 뭐 이게 이제 PC 관점이냐 그게. 그게 PC 관점이잖아요. 이런 식의 완전히 해체된 관점을 배워온 거예요. 대한민국 최상류층 지식층이. 자, 거기다가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그 오펙 지배 시대예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석유 수요가 폭발을 합니다. 플라스틱 금융사출. 지금 우리 보세요. 주변에 다 플라스틱 물건이잖아요. 옷도 그렇고. 전부 석유화학에서 뽑아내잖아요. 만약에 플라스틱이 없다, 석유화학이 없다라 그러면 자동차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돼요. 자동차도 없고. 이게 언제부터 가능해졌냐? 이런 플라스틱 금융사출이. 1946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요. 지금 그림의 왼쪽이 저건데 저거 빨간 점선 쳐놓은 게 뭐냐면은 그 위에 이렇게 생긴 그 헛바라 그러죠. 구멍에다가 쌀알같이 생긴 플라스틱 고체로 된 원단을 그 이제 레진이라 그래요. 밀어 넣으면 던져 넣으면 이 실린더 통 안에서 저렇게 가열이 돼서 녹아요. 녹은 거를 저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고 가운데 이렇게 나사 빗금 쳐진 거 있잖아요. 걔가 돌면서
걔가 돌면서 저 녹은 거를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고압으로. 그래서 저게 고압으로 밀어주니까 공기방울이 하나도 안 섞인 상태에서 빡빡하게 고압으로 밀어야 공기가 하나도 안 섞이거든요. 공기 다 배출되는 상태에서 제가 플라스틱 녹음물이 금형틀 속으로 쭉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 금형이 보통 한 3mm, 4mm밖에 3mm 정도가 두께가 최대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상을 넘으면 제가 울어요. 그러니까 3mm 공간으로 제가 끝도 없이 밀려 들어가야 되니까 뒤에서 엄청난 고압으로 밀어야 된다고요. 고압으로 밀으려면 저 나사 스크루가 돌면서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스크루가 있고 그 스크루통, 그 실린더가 뜨겁게 가열돼서 플라스틱은 계속 녹고 위에서 집어넣은 고체 플라스틱 원료는 그 통 속에서 한편으로는 녹고 한편으로는 고압에 의해서 밀려서 찌익 하고 가서 저 속에다가 그 금형틀 속에 딱 이제 그 차 들어가죠. 저 기술이 1946년에 나왔어요.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플라스틱 병입니다. 저거 참 우리 천한 물건이죠. 물 한 병 사서 먹고서 금방 버리는 물건인데 저거 1976년부터 저 병 모양으로 사출이 가능해졌어요. 그전엔 저런 병 모양 사출이 불가능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플라스틱 저 페트병 한 몇백 개 모아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1975년으로 돌아간 다음에 루이비통을 만나서 상표 계약을 해서 상표 붙여서 몇백 개에다가 딱 붙여서 신이 내린 그 새로운 물병에서 팔으면 500만 원씩 받을 겁니다. 최소. 그전엔 저런 물건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석유는 에너지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생활의 모든 곳에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전에는 석유를 자체 생산을 해서 텍사스를 중심으로 자체 생산해서 자급을 했었는데 1970년 이후에는 미국과 서유럽이 만성적인 석유 수급 위기에 처하게 돼요. 석유를 수급하지 못하면 문명이 붕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유국 오펙의 힘이 상종가를 치게 돼요. 오펙이 상종가를 치니까 말도 안 되는 피에로의 저런 만행과 횡포가 나오는 겁니다. 오펙이 언제부터 준 국가 대접받았어요? 뮌헨 올림픽 테러한 다음에요. 올림픽에서 선수촌에 들어가서 사람 잡아놓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러면 원래 국제 지탄을 받아서 망해야 되는데 저 산유국들이 뒷배경 딱 병풍 서고 이스라엘에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으면 저런 일을 했겠습니까? 피에로를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준 국가로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해요? 석유값 올려? 아직 안 해요? 또 올려? 2번이나 그랬잖아요. 오펙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떤 상태냐? 슈퍼파워가 아니라 에너지에 관해서 슈퍼 거지입니다. 슈퍼 배거예요. 월남전 이후 미국이 세계 질서 유지해 보려고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키운 게 미국이에요.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 탈레반이 미국이 키웠어요. 미국 CIA가. 1980년대 중남미에 좌파 꺾겠다고 CIA가 공작금을 써야 되는데 의회가 돈을 안 주니까 미 CIA가 중남미에 마약상들이랑 결탁해서 마약 자금을 갖고 중남미 좌파 투쟁 자금을 삼았잖아요. 그게 중남미 콘트라 사건 아닙니까? 그런 비슷한 문맥으로 커져갖고 버르장머리 없어진 인간이 파나마의 우파 지도자 노리에가입니다. 나중에 노리에가 미국에 잡혀가죠. 마약 상인들 편들다가. 이게 거지 형태죠. 거지. 아주 비루한 거지 행태죠. 그래서 그런 비루한 거지 행태 하다가 결국은 9.11까지 뻥 당하는 거죠. 만만하게 보이니까. 9.12 당한 다음에 허겁지겁 아프간 쳐들어가서 옛날에 자기들이 그 키워준 탈레반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탈레반이 저게 쉽게 죽나? 처음에 탈레반에서는 저걸 아편이나 이런 걸 다 불태워버렸었어요. 근데 거기가 아프간이 원래 세계 최대의 아편 산지거든요. 아편은 가공하면 몰핀이 되고요. 몰핀을 다시 가공하면 헤로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로인은
합성 마약이지만 실제 원료는 천연 아편이에요. 거기가 세계 최대의 아편 단지예요. 아편 그 원료를 팔아서 탈레반 세력이 챙기는 돈만 연에 5조 6조예요. 이미 그 체제를 갖췄는데 저게 하루아침에 쉽게 자빠지겠냐고요. 계속 버티죠. 지금까지도 버티죠. 이라크 가고 이라크도 똑같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 일은 뭐냐면 결국은 오펙 지배 질서 아래서 석유 수급 위기가 만성화되니까 아주 비루한, 진짜 비루하죠. 비참한 레알 폴리틱스를 한 거예요. 시비도 없고 선악도 없고 그냥 에너지 수급만 안정되면 되고 현실 정치, 아주 비루한 현실 정치를 한 거예요. 저런 비루한 현실 정치를 레알 폴리틱스라 그럽니다. 레알 폴리티크. 독일어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국이 한편으로는 뭐 소련도 견제하고 뭣도 하고 다 러시아도 견제하고 이래야 되니까 중국을 총화로 키운 거예요, 저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난 반세기를 더 보면. 자, 이런 모든 문제가 대한민국에 오면 이제 따옴표 윤리입니다. 대한민국 상류층의 4대 윤리가 됩니다. 이거 친북, 종북 뭐 586 얘기 아니에요.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 얘기예요. 잘 나가는 지식층, 판검사 불러다 놓고 너희가 분단을 믿느뇨? 네, 분단은 영구 불변하게 마르고 닳도록 유지될 것으로 믿사옵니다. 일부 극우 전쟁광들이 북한이 붕괴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도발적 발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분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걸로 믿사옵니다. 백두혈통이 북한을 다스려 나갈 걸로 믿사옵니다. 분단신앙. 2. 너희가 역사를 충분히 망각했느뇨? 네. 저희는 대한민국이 1945년에서부터 1953년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을 상대로 하는 피 터지는 반공투쟁을 통해서 성립된 나라라는 것을 꿈속에서도 이제 까맣게 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사옵니다. 문재인이가 뭐 저기서 6.25 현충일에 6.25 언급 안 했다고 뭐 조선동화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선동화는 그럼 6.25를 잘 기억을 해서 지금 이 지경인가? 역사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조가 혹은 그 뒷받침하는 친북 자학사관을 가진 국사학자들이 대한민국 역사 해석을 장악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제도권 상류층의 역사를 망각한 겁니다. 이게 박정희 때부터 나와요. 예를 들면요. 조선 때 성리학 탈레반의 수장이 누구예요? 송시열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에서 성리학 탈레반을 모시면서 우러르면서 송시열을 뭐 공자 맹자 뭐 여기랑 같은 반열에 송자라고 불렀잖아요. 송자라고 송시열을.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송시열의 전집을 우리말로 옮겨서 송자대전이라고 냈어요. 이미 그때 국사편찬위원회 맛 간 거예요. 70년대 후반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역사를 망각한 거거든. 대한민국 역사가 우남 이승만 또 박정희 본인까지 포함해서 왕실과 썩어빠진 상류층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건국된 나라라는 걸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어떻게 송자대전을 내냐고. 어떻게. 창피한 얘기예요. 박 대통령 모르는 사이에 아래선 그 짓거리 저지른 거예요. 그게 80년대 들어서 고삐가 풀리니까 그다음 막치 달아버린 거예요. 친북 자학사 가루로. 뿌리는 같은 거예요, 결국. 탈레반 성리학자들이 얘기한 마지막 주장이 그거네. 위정척사. 정의를 보호하고 삿된 것을 물리친다. 척화비 아니에요. 척화비 황당해요.
비전 즉 화. 싸우지 않으면은 평화를 얘기하는 거다. 화 즉 매국인가 그래요. 평화를 얘기하는 놈은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니까 다 삼족을 잡아 죽이겠다. 다시 말하자면 아예 평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흡수해야 돼. 이 말을 입도 뻥끗 못하게 입에다가 자갈을 채운 사건이에요. 그게 위정척사 척화비가. 그 짓을 저지른 게 결국 저 성리학 탈레반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역사를 모른다면, 그리고 그런 성리학 탈레반의 그 썩어빠진 왕조와 그 근성에 대해서 투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계급혁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 재산을 한 푼도 인정을 안 했잖아요. 일제가 따뜻하게 챙겨준 그 왕실 재산을 전부 국유로 몰수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왕실을 파괴했잖아요. 그 역사를 왜 왕실을 파괴했나? 그 고민이 어디서 나왔나? 이 역사를 모르는 거죠. 박정희 정부 시절에 국사 편찬 위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이제 반공도 이제 고삐 풀리고, 그러니까 길길이 날떠갖고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저 지옥의 대변인이 되는 거죠. 악마의 대변인. 친북 자학사관을 떠드는 거죠. 이게 그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 망각이 대한민국 상류층의 두 번째 윤리입니다. 세 번째 윤리가 뭐냐? 너희가 중국을 섬기느뇨? 이거 박원순은 그래도 귀여운 거예요. 박원순은 난 참 귀엽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조중동에 비하면. 조중동이요? 뻑 하면은 중국 편 들면서 일본은 그냥 악마화시켜서 패잖아.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제시대 때 이미 계산 다 끝난 거, 저거 뭐죠? 그 징용 되신 분들 그거 뭐 일본 기업이 변상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1960년대 이미 한일협정에서 다 게임 끝난 거 50년 만에 뒤집은 폭도 판결인데, 그거 났을 때 조중동에 하나도 비판 없어요. 대법원 미쳤다는 소리를 안 해요. 박수 치면서 전부 일제를 그러니까 친일을 공격하는 그런 어조, 친일파리에 편승을 했다. 친일파 때려잡기 파리, 토착 외구 때려잡기 파리에 편승을 했다고요. 한편으로는 중국 빨면서. 이게 친중 사대주의죠. 박원순은 그래도 그걸 솔직하게, 중국은 근사하게 기름이 번질 흐르는 말이고, 그 말 궁둥이에 똥딱지가 붙어 있고, 그 똥딱지에 파리가 하나 앉아 있는데, 파리라는 게 지가 날아서 어딜 가봐야 뭐 반경 1km 밖에 더 돌아다니냐. 근데 이 근사한 말에 그 번질한 궁뎅이 위에 있는 똥딱지에 앉은 파리는 그 말을 따라서 말리도 간다. 우리도 중국에 이렇게 턱 엎이면은 우리도 세계를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게 박원순의 그 말한 취지 아니에요. 문재인도 귀엽죠. 정직하죠. 북경대인가 어디 가서 중국은 태산이고 우린 그 앞에 동산이다. 저는 문재인 박원순 같이 말하면 차라리 귀엽고 정직해. 조중동은 그게 아니에요. 친중 안 하는 척해도 뒤로는 열심히 빨아요. 너희가 중국을 섬기느뇨? 예, 섬깁니다. 저희는 미국은 저무는 슈퍼파워고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굳세게 믿사옵니다. 이게 저들의 세 번째 교리문답 신앙 고백이에요. 4대 신앙입니다. 신앙 교리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물질주의입니다. 진실, 거짓, 시비, 옳고 그름, 선악,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출세하고 인맥 관리하고 재산 모으고 자녀 학벌 챙겨주는 거. 그게 인생의 전부다. 너희가 물질을 섬기느뇨? 예, 섬깁니다. 저희는 시비와 선악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사옵니다. 저희는 오직 출세와 인맥과 재산과 자녀 학벌만을 열심히 성실하게 챙기는 것에 온 인생을 바치옵니다. 이게 네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대한민국 상류층이 되려면 네 가지를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첫째, 분단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 역사를 망각해야 됩니다. 셋째, 중국을 빨아야 됩니다. 넷째, 물질을 섬겨야 됩니다. 끔찍한 사회예요, 여기.
상류층일수록 그렇다니까요. 상류층일수록.